지금껏 살아오면서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묻고 찾아보다 보면 무수히 많은 다른 답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교육과 인생 방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며 내가 시도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20세기는 속도와 효율이 최고의 가치였기에 하나의 정답만 찾아도 충분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21세기는 창조와 혁신, 융합의 시대입니다. 기존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셜 커머스 중 하나에 불과했던 쿠팡이 이마트를 침몰시킬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지식을 모으는 것보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의 시대가 가고 익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포메이션 시대에는 정보가 부족했기에 밖에서 정보를 찾아 안에 축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범람해서 홍수를 이루고 있기에 내게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필요할 때 내보내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해야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사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나 기술이 발달하려면 기존 지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개선안이나 변화 방안이 없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트로이 유적의 발견은 일리아스가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한 하이니히 슐리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타이어는 아들의 세바퀴 자전거를 개량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던 수의사 존 보이드 드롭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서구와 달리 우리 사회는 기존 지식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복종합니다. 서울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누구인지 연구한 결과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서 암기하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줬죠. 이런 사람들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독서를 할 때도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저자의 책도 권위에 순응하지 말고 의심하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유명한 고전의 경우 책을 쓸 당시의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과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자의 논어를 읽어도 독자 각자의 환경과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공자의 말을 맹신하면 시대착오적인 유교 추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에서 출발하죠.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로 20년을 배웠기에 사회에 나온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 하면 그 과정은 수동적이고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제한되어 있으니 당연히 답도 제한됩니다. 질문을 자기주도적으로 던지면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몰랐던 지식도 얻고 상상도 못했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피지기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동적으로 백전백승이라고 답할 겁니다. 거의 예외가 없을 거라 확신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답일까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상태라면 그 다음 문구에는 적이 아니라 금란지교나 관포지교처럼 죽고 못 사는 친구 관계가 와도 더 맞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를 정확히 알아야 상대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기지피가 맞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손자병법이고 손자이지만 이들의 권위를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 가지 답밖에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이 구성원들에게 창의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창의성과 창조를 강조하는데도 실제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과 달리 회장님의 머릿속은 일사불란한 수직적 조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석상에서는 도전하고 변화하라고 해놓고도
회의가 끝나면 지시를 군말 없이 실행하는 임원을 좋아하는 게 빤히 보이는데 누가 권위에 도전하고 변화하려 하겠습니까? 진정한 리더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 먼저 통찰하고 통찰해야 합니다. 통찰이라 함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통찰은 두루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창조와 변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통찰하고 통찰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합리적 의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답과 정해진 생각은 무시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하고 구성원들이 같은 노력을 한다면 그 효과는 집단지성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식경영은 바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묻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남다르게 바꾸고 싶다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일상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묻고 또 물으십시오. 머지않아 그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